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35탄 제38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필기 오전시험 문제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이 나를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유형은 노인을 위한 보상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 국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더불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제도적 보상, 제도적 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전과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 여가활동이나 노인공경,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정치적 보상, 정치적 보상.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질문에서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을 묻고 있지요? 정치적 보상입니다.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 네 번째,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 등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가지는 잘 알아두세요. 1번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세대 분리 아니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아니죠?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다.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아니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정답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문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3.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니죠? 5.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의 정답은 2번 기초연금.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와 65세 미만인 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65세 이상인 경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똑같죠? 여기 하나 더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뇌경색증. 다섯 번째, 뇌졸중. 뇌졸중. 마지막 6번째, 파킨슨병. 파킨슨병. 6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노인성 질병입니다. 잘 외워두시고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65세 남자는 65세 이상이지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고요.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만 나옵니다. 따라서 탈락이지요. 1번 탈락.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번 탈락.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0세 여자는 65세 미만이지요? 거동이 불편합니까?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요?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고요.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입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 맞습니다. 둘 다 맞아서 3번 정답.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60세 남자는 65세 미만이지요? 노인성 질병 있습니까? 발목 골절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탈락.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50세 여자 65세 미만이지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폐렴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도 아니고요. 4번의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50% 아닙니다. 100%죠. 100%.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80% 아닙니다. 15%.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20% 아닙니다. 15%.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습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15% 아닙니다. 20%.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5번의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6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 청, 세. 취, 취사. 청, 청소 및 주변 정돈, 주변 정돈. 세, 세탁. 1. 목욕도움.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 병원동행. 병원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구강관리.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5.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답입니다. 6번의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관장 안 되죠? 관장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요?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7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과 관련 없습니다.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와 관련 없죠?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맞습니다.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 폭언을 하고 있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8번의 정답은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9번.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방임. B.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생활비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이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지요. 방임 맞습니다. 2. A. 유기. B. 이성교제를 방해함.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유기가 아니죠. 3. A. 신체적 학대. B.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죠.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아니죠. 4. A. 정서적 학대. B.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노인이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지요.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닙니다. 5. A. 경제적 학대. B. 집안이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집안이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지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아닙니다. 따라서 A와 B가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A는 방임, B는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10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신체적 접촉이 있지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 엉덩이를 밀착시킴,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눈에 보여지겠죠?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역시 눈에 보여지겠죠?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말로 하는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질문에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11번.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대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야단치면 안 되겠죠?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못 본 척하고 아닙니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 아니죠?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이죠.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1번의 정답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관련 없지요? 2. 자기개발을 하려는 태도. 자기개발과 관련 없습니다.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아닙니다.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아니죠?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명절 음식은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위계적 관계 아닙니다.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4. 복지 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아니죠. 대여해 주면 안 된다.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맞습니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13번의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안이 상처가 있는가? 입안의 상처가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다섯 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마지막 6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6가지가 있습니다. 1. 너무 까다로우세요. 아니죠?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아니죠?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죠. 입안이 상처가 있는가? 14번의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대상자가 불법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안됩니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아니죠?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아닙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은 상황이지요.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물건은 최대한 몸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지요. 정답이고요.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밝은 조명,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은 상황이지요.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손으로 아니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6개월 아닙니다. 매년 1회.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개월마다 아니지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는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안 됩니다. 2, 3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의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맞습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이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2. 식후 포만감 지연. 지연 아니죠?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긴다. 3. 지방 흡수력 증가. 증가 아닙니다. 지방 흡수력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4. 간이 약물 대사한 능력 향상. 향상 아닙니다. 저하.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5. 항문 괄약근이 긴장도 증가. 증가 아니죠? 저하. 항문 괄약근이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18번의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19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바이러스성 아니죠? 결핵균이 호흡기 감염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이 폐결핵이 관련 요인이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는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안됩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된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아닙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19번의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죠? 2.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이지요? 정답은 2번이고요. 3. 폐기종. 폐기종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숨을 쉴 때 폐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조절하는 섬유가 파괴되면서 폐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4.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아니고요. 5.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20번의 정답은 2번. 빈혈. 21번.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맞습니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격렬한 아니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안됩니다. 췌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각종 암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4. 매일 한 개비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여러 암 발생이 주요 원인이며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이 원인이 된다. 5. 혈압이 저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아니죠?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1번의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2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척추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2.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척추가 영구적으로 옆으로 휜 상태를 말한다. 아니고요. 3.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한다. 정답이지요? 정답은 3번이고요. 4. 강직 척추염. 척추가 뻣뻣해지며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5.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5번도 아니죠? 22번의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 23번.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 요인으로 오른 것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 여성 호르몬 증가 등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이 관련 요인이다. 두 번째, 비만. 세 번째,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 요인이다. 1. 요로 감염 아니죠? 2. 체중 감소 아닙니다. 3. 소변 배설량 증가 아니고요. 4. 규칙적 도뇨 시행 아닙니다.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첫 번째죠. 남성 호르몬 감소 등 호르몬 불균형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 요인입니다. 23번의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죠. 2.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역시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4.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좋지 않습니다.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질문에서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묻고 있지요? 정답은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2. 뇌막염. 뇌막염은 뇌와 뇌 조직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아니죠? 3.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지문의 내용은 바로 파킨슨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무표정, 구분자세, 얼어붙는 현상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파킨슨병이고요. 4.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반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 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니죠? 25번의 정답은 3번 파킨슨병. 26번 노화에 따른 눈이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아닙니다. 눈이 깊게 들어간다. 나이가 들어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저하된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이 구분해 어려움을 느낀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니죠? 상실된다. 상실된다.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된다. 26번의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27번 당뇨병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소변 배설량 증가. 맞습니다.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된다. 2. 감각 민감성 증가. 증가 아니죠? 감각 민감성 저하. 감각 이상 및 저하. 3. 갈증 감소. 감소 아니고요. 갈증 증가.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된다. 4. 음식 섭취량 감소. 감소 아니죠? 음식 섭취량 증가.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된다. 5. 수분 섭취량 감소. 감소 아닙니다. 수분 섭취량 증가. 27번의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 28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이 긍정적인 지지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지요.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부신피질, 갑상선,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우울증이 관련 요인이다.
질문에서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요. 28번의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이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말초혈관이 저항 감소. 감소 아니지요? 말초혈관이 저항 증가. 말초혈관이 저항이 증가되는 것은 고혈압 발병이 원인이 된다. 2. 폐조직이 탄력성 감소. 맞습니다. 폐조직이 탄력성 감소, 흉곽이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3. 관절이 유연성 증가. 증가 아니죠? 관절이 유연성 감소.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증가 아닙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5. 심장 근육이 수축력 증가. 증가 아니죠? 심장 근육이 수축력 감소.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29번의 정답은 2번. 폐 조직이 탄력성 감소.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아닙니다.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할 수 없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아니죠? 인슐린은 주사로 주입한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있다 아닙니다.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없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몽주스 아닙니다.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부작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30번의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 매년 1회,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1회, 대상포진은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수두 아니죠? 2. 홍역 아닙니다. 3. 풍진 아니고요. 4.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5. 유행성 이하 선염 아니죠? 31번의 정답은 4번 폐렴구균.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 실금을 여러 번 애매한 표현이지요. 구체적으로 몇 번 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애매한 표현입니다.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오랜만에 애매한 표현이지요.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지요.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확한 시간과 운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마지막 여섯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관련 없죠?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여섯 번째지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답은 2번이고요.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관련 없습니다.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관련 없죠?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관련 없습니다. 33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적극적 안락사 아니죠?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실시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물과 영양분은 공급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공급하지 않는다. 34번의 정답은 2번. 사전연명 의료의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축소된다 아니죠? 동공이 확대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규칙적이다 아닙니다.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아닙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근육 긴장도가 감소한다.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35번의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6탄 제38회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